지금 왜 전 세계는 이토록 한국에 열광하는가? 지금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상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각국의 주한대사관은 어제부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항공권은 플래티넘 티켓이 되었고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열광의 물결은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영국의 명문 귀족 가문마저 삼켜버렸습니다. 극동의 작은 반도 국가 따위는 갈 가치도 없다. 그렇게 단언하며 자존심을 지키던 완고한 아버지. 하지만 그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 가치관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고 마지막에는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한 것일까요? BBC까지 긴급 특집을 편성한 코리아 피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한국의 모습이 지금 밝혀집니다. 전 세계 주한 대사관의 비자 신청이 폭주하고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입국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드는 경악할 만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한국행 티켓 쟁탈전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각국에 있는 주한 대사관은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항공권 가격이 몇 배로 뛰어올라도 어떻게든 구하겠다는 간절한 외침 속에서 한국행 티켓을 손에 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하루 입국자는 연일 기록적인 수치를 경신하며 말 그대로 한국을 향한 열광적인 광풍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영국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조차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들마저 한국 선언을 하자 부모는 믿을 수 없다며 직접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들의 가치관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대체 한국에 무엇이 있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일까요? BBC까지 긴급 특집을 편성한 이번 사태. 지금부터 그 진실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시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런던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나 지금은 의료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생활. 그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일의 연속이었죠. 적어도 그날 아침 저의 고요한 세계가 산산조각 나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킹스크로스 역 지하철 통로는 여느 때처럼 발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커피 향과 축축한 공기가 뒤섞인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갑자기 으악하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 어떻게. 사람들은 소리만 지를 뿐 누구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켜주세요. 의사입니다. 인파를 헤치고 한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단정한 인상의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가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물었습니다. 반응이 없자 그는 즉시 노인의 목 옆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맥박이 없습니다. 심정지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노인의 셔츠 단추를 풀고 가슴 중앙에 두 손을 겹쳤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그의 목소리가 통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빨간 코트 입으신 분 갑자기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벽에 AED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습니다. 가져다 주세요. 순간 얼어붙었던 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설치된 빨간 상자를 발견하고 달려가 떼어냈습니다. 무거운 기계를 들고 달려오는 동안 그는 쉴 새 없이 흉부 압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손의 움직임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패드를 붙여주세요. 그가 AED를 열며 말했습니다. 그림 보이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패드를 노인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기계에서 분석 중입니다. 물러나세요. 라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 물러서요. 그가 외쳤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노인의 몸이 한번 튀어 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압박 계속합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이 아플 텐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의지만이 그의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노인은 기침하며 눈을 떴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주위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털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의 깊고 따뜻한 눈빛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 광경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주저할 때 망설임 없이 뛰어든 용기, 생명을 구하는 그 손길의 정확함, 그리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떠난 그 뒷모습까지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영웅을 만났다는 것을. 이름도 모르는 그 동양인 청년이 저의 굳어있던 심장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의 거대한 식탁은 마치 빙하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금빛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낮의 일로 가득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소음,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재운 한 남자의 침착한 목소리. 제 심장은 아직도 그때의 잔상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평소처럼 가문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버지의 말이 텅 빈 껍데기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낮에 킹스크로스 역에서 어떤 청년이 사람을 구하는 걸 봤어요. 아버지는 제 말에 약간의 흥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청년이 동양인이었다고 말하자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피, 용기와 품격은 다른 문제란다. 위기 상황에서 호들갑을 떠는 건 신사의 미덕이 아니지. 하지만 아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수법이야, 소피.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겸손한 척하며 이목을 끌려는 거지. 그때 여동생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혹시 그 사람 한국인 아니야?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왠지 한국인 같았어. 에밀리의 방은 한국 아이돌 사진과 드라마, 굿즈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그거 알아? 요즘 런던에서 제일 멋진 남자들은 다 한국 남자야. 완전 최고라고. 아버지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에밀리, 또 그 한류 타령이냐? 식사 중에 품이 없구나. 어머니가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보,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우리 가문은 500년간 대영제국의 품격을 지켜왔어.
그걸 잊었나 하지만 제 마음속의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가문의 이름과 혈통을 내세우는 아버지의 박제된 품격. 그리고 이름도 모른 채 오직 행동으로 생명을 구한 그 청년의 살아있는 품격.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버지의 세계에 머물 수 없으리라 직감했습니다. 아직 그 남자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제 삶이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운명은 정말로 저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친구 올리비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피 맨날 집에만 있잖아. 가끔은 이런 열기도 느껴봐야지. 그녀가 막무가내로 끌고 간 곳은 스탠포드 브릿지 경기장이었습니다. 첼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빅매치였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관중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고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리 애가 앞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6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얼굴이 새파래진 채 손으로 목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맥스 아버지가 당황해서 아이의 등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숨을 쉬어 재발하지만 아이는 이미 입만 뻐끔거릴 뿐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핫도그 조각이 기도에 완전히 걸린 것입니다. 의사 없나요?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거나 당황해서 웅성거릴 뿐이었습니다. 시시각각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온 그 사람. 검은 머리 재빠른 몸놀림. 설마 지하철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비켜주세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이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몸을 정확한 각도로 잡더니 주먹을 아이의 명치 바로 아래에 댔습니다. 첫 번째 압박,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압박,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4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한 아이와 한 청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입에서 핫도그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으앙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맥스 5세상의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청년의 손을 부여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히어로 브라보 대형 스크린에 방금 전의 장면이 리플레이되었습니다. 침착하게 아이를 구하는 청년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관중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멋쩍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그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올리비아를 내버려 두고 달려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본 듯 눈이 커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뵈었던 분. 네, 또 만났네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런던이 이렇게 좁았나요? 이번엔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진우라고 합니다. 박진우입니다. 저는 소피예요. 소피 윈저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런던의 세인트 메리 병원에 단기 연수와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고 전문적이었군요. 첼시 팬이세요.
제가 경기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축구는 잘 모릅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동료가 표를 줘서 와봤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2번이나 생명을 구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의사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든 뛰어들었을 거예요.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라고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다른 한국 의사들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누구든 뛰어든다고요.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말을 뱉고 나서 당황해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물론입니다. 영광이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우연히 만나다니. 그것도 매번 누군가를 구하는 현장에서. 이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예감. 진우 씨의 연락처를 받고 집에 돌아온 저는 사흘 내내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예요. 라고 썼다 지우고 혹시 기억하세요? 라고 썼다가 또 지웠습니다. 그에게 연락하는 순간 저의 안전한 세계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혈통이 다른 자들과는 엮이지 마라. 소피. 하지만 진우 씨의 따뜻한 미소 생명을 구하던 그 진심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씨. 소피예요. 그날 아이를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할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소피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내일 오후 시간 어떠세요? 코벤트 가든의 좋은 카페를 알아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또 매만졌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진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런던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특히 의료 시스템이 인상적입니다. 한국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배울 점이 많으니까요. 한국 의료도 뛰어나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응급구조 시스템이나 수술 성공률, 의료 기술 면에서는 이미 영국을 능가하는 부분도 있죠. 다만 저는 영국의 오랜 경험과 체계를 배우러 왔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부심이 묻어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증이 많아요. 특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전쟁 후 폐허가 되었을 때 전 세계가 도와준 은혜를 아직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갚을 차례라고 배웁니다. 전쟁. 아버지가 늘 말하던 그 전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의 입에서 나온 전쟁은 상처가 아닌 감사의 기억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다니 멋지네요. 당연한 일이죠. 영국도 예전에 의료 지원을 해주었으니까요. 저희 할아버지도 옛날 영국 의료팀에게 치료받으셨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극동의 작은 나라라고만 했는데 그들은 옛날의 도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료 이야기, 문화 이야기, 서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피 씨는 왜 의료 데이터 분석을 선택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직업이라고. 본인은 어때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나요? 누구도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여자가 피 묻은 손으로 일하는 건 품이 없다고 하셔서 진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 의사들이 정말 많이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들은 누구보다 품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가 쉬는 날에는 함께 박물관에 가고 템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누구냐? 옥스퍼드 출신 가문의 아들인가? 아니요. 의사예요. 한국에서 온 의사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한국 극동의 그 작은 반도 국가 말이냐?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아버지. 문화도 다르고 어떻게 그런 곳에서 온 남자와 그때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요. 경제 대국이라고요. 엘리자베스. 하지만 아버지의 편견은 성벽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립 이후 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올리비아 만나고 올게요, 아버지. 사실은 진우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난 진우 씨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 그런데 왜 이렇게 멋져 보이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런던을 안내할게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런던 관광이요. 제가 오히려 안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발견한 특별한 런던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는 템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그는 정말 여행자의 눈으로 런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다리 알아요. 밀레니엄 브리지요. 2000년에 개통했는데 처음엔 너무 흔들려서 이틀 만에 폐쇄됐대요. 2년간의 보수공사 끝에 다시 열었죠.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가기 전에 엄청나게 공부해요. 그 나라의 역사부터 맛집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가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답게라고 불러요. 사우스뱅크에 도착하자 길거리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우 씨는 망설임 없이 인도 커리, 스페인 파에야, 태국 팟타이를 사서 저와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섞어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음식의 국경이 어디 있겠어요? 맛있으면 그만이죠. 한국에는 이미 전 세계 음식이 다 들어와 있어요. 서울에서는 전 세계 모든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요. 그의 유연한 사고가 신선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절대 길거리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가요. 진우 씨가 데려간 곳은 소 한 구석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한글로 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런던에서 제일 맛있는 한식당이에요. 작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가게에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지글거리는 불고기 소리, 활기찬 한국말. 진우 씨 어서 와요. 주방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여자친구랑 같이 왔네. 진우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친구 소피예요.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외국인인데 한식 먹을 줄 알아요. 제가 알려주려고요. 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김치 잡채, 해물파전,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불고기 전골. 이게 다 기본 반찬이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눠 먹는 게 문화예요. 혼자 먹는 밥은 외로우니까요. 진우 씨가 젓가락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위 젓가락을 잡고 중지로 아래 젓가락을 받치는 거예요. 저의 서툰 손놀림에 음식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한국 아이들도 처음엔 다 그래요. 그가 제 손을 잡아주며 자세를 고쳐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불고기를 한 입 먹는 순간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하고 부드러우면서 깊은 맛, 맛있어요. 계란물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진우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영국의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맛의 세계였습니다. 한국에는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진우 씨가 제 그릇에 고기를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건 마음을 나누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식사를 해요. 식사로 마음을 나눈다니 정말 멋지네요. 옛날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부터 식사는 소중한 소통 방식이었어요. 나누는 정신, 그게 바로 한국의 정직 문화로 이어지는 거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그저 먼 나라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들의 정서에는 이렇게 깊은 역사와 문화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주방장 아주머니가 꾸러미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먹어요. 진우 씨 여자친구니까 서비스야. 괜찮아요. 제가 망설였지만 아주머니는 막무가내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절하는 게 오히려 신뢰가 될 때도 있어요. 진우 씨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세요. 가게를 나와 제가 물었습니다. 저 아주머니랑 친척이세요? 아니요. 그냥 단골 손님일 뿐이에요.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잘해주세요? 진우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거든요. 특히 서로 돕고 사는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사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진우 씨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가 쉬는 토요일 아침, 저는 처음으로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피 씨, 오늘 저랑 특별한 곳에 같이 가볼래요? 진우 씨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곳이요. 제가 매주 가는 곳이에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런던 동쪽 외곽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무료 진료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봉사활동이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치료해드리고 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든 노인부터 젊은 청년까지 닥터박 한 노인이 진우 씨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주도 와줬구먼. 조지 아저씨 무릎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자네가 준 파스가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 진우 씨는 흰 가운을 입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의료기구를 정리하고 차트를 기록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첫 환자는 기침이 심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청진기를 대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기침하셨어요? 메리 씨 한 달쯤 됐어요. 그런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진우 씨는 차분하게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약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일주일분이에요. 꼭 다 드셔야 해요. 그리고 담요 좀 더 따뜻하게 덮고 주무세요. 선생님 약값은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약 잘 챙겨 드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거.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닥터박. 두 번째 환자는 다리를 저는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덧났군요. 마이클 씨. 아프셨겠어요. 그 순간 노인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자네가 처음이야. 내 아픔을 알아주는 의사는. 진우 씨는 정성껏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옛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3시간 동안 진우 씨는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모든 환자의 이름과 병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샘 아저씨는 당뇨 있으니까 단 것 줄이셔야 해요. 안나 씨는 천식 있으니 흡입기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점심시간에 잠시 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전부 다 기억하세요? 의사는 병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하니까요. 진우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봐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요. 병은 그 사람 인생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그래도 이건 돈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진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있잖아요. 가진 자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한국에도 인정 렌정은 인술 렌슈대 근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진 마음이 의술의 기본이라는 뜻이죠.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사회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인 거죠. 해질녘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노숙자들이 모두 나와 진우 씨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닥터박. 다음 주에 또 와요. 당신은 천사야. 진우 씨는 멋쩍게 웃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따뜻한 광경 앞에서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부와 명예를 가진 자가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의 세계에서는 가진 것을 나누는 자가 사랑받았습니다. 누가 진짜 귀족일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아버지 앞에서 내놓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방문을 닫고 진우 씨와 찍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진료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언니 뭐 봐. 에밀리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황급히 사진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 이 사람 누구야? 완전 잘생겼잖아. 에밀리의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우 씨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을 구한 것, 경기장에서 아이를 구한 것, 그리고 매주 노숙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것까지, 대박 의사의 영웅의 봉사까지. 완전 드라마 주인공이잖아. 그런데 아빠가 한국 사람이라고 반대하셔. 에밀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BBC 뉴스, 가디언 타임스의 기사를 연달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한국 대중문화가 지금 얼마나 세계를 휩쓸고 있는지 알아? 화면을 스크롤하자 넷플릭스 순위가 나왔습니다. 상위권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즐비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다 한국 가고 싶어서 난리야. 서울로 유학하는 건 경쟁률이 엄청나다고. 제시카는 아예 한국 기업에 취직했단 말이야. 에밀리는 옷장에서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랑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나 한국어 공부 중이야. 내년에 워킹홀리데이 갈 거거든. 놀라웠습니다. 아버지의 편견과는 정반대로 에밀리는 이미 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세상은 변했어. 지금은 한국이 제일 쿨하다고 에밀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놓치면 평생 후회할걸. 에밀리가 나간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진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동생이 완전 팬이 됐어요. 한국이 최고라고 난리예요. 정말 중요한 건 소피 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죠. 그의 답장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숨지 않고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BBC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위스키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일어난
기적의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앵커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 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첼시 경기 도중 한 어린이가 질식 위기에 처했습니다. 4만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청년이 아이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장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진우 씨가 인파를 헤치고 달려가 침착하게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응급의학과 의사 박진우 씨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터가 말을 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달 전 킹스크로스역에서도 심정지 환자를 구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흐릿했지만 진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멈췄습니다. 의학 전문의가 해설자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 능력을 갖추고 있죠. 우리도 본받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청년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사람을 구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경멸 대신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견고했던 편견의 성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청년이네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보았습니다. 소피, 네가 요즘 만난다는 남자가 저 청년이겠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표정만 봐도 알겠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일 들떠서 외출하더니만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오너라. 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다. 과연 뉴스에서처럼 진실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건지. 그날 밤 진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잘 됐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가 운명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단단한 성벽을 진우 씨는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약속한 금요일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진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감색 넥타이 한 손에는 꽃다발과 와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구두는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 씨.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우 씨를 훑어보는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에밀리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께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우 씨는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리처드 경.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진우라고 합니다. 완벽한 영국식 예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조금 놀란 듯했지만 표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나이는 32살입니다. 한국 병원은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소속입니다. 아버지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책임질 수 있나? 자네가 사는 나라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데.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경전은 의학을 공부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에 항상 경의를 표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네,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부터 시작해 현대의학의 기틀을 닦은 수많은 선구자들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진우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 세계가 혼란스러웠던 시절 영국의 의료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옛날 목숨을 구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에 되갚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제가 영국에 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 의료 시스템을 배워 제 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우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피 씨를 사랑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이 귀한 인연을 평생에 걸쳐 더 큰 행복으로 갚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보은보엔이라고 합니다. 식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진우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존중과 철학이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생각이 깊은 청년이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말은 누구든 할 수 있지. 하지만 한국이 과연 내 딸이 살만한 곳인가? 문화도 관습도 다른 극동의 작은 반도 국가일 텐데.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입니다. 서울은 런던보다 안전한 도시로 꼽히기도 합니다. 경제 규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한국이 발전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불쑥 일어났습니다. 아빠, 낡은 지식이나 편견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에밀리. 그냥 우리가 한국에 가서 직접 보면 되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엉뚱한 제안이었지만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가족 여행으로 한국에 가요. 에밀리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제가 다 알아볼게요. 비행기 표부터 호텔까지.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에밀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가 보여주고 싶은 한국이라는 건가? 아닙니다. 진우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한국입니다. 빛과 그림자 모든 것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알겠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한국으로 가자. 진짜요. 아빠. 최고. 에밀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도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처드 경.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후회할지 말지는 내가 보고 판단할 일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건 검증이다. 자네와 자네의 나라에 대한.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에밀리는 벌써 스마트폰을 꺼내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이게 좋겠지. 에밀리 진정하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일정을 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보실 수 있도록요. 그가 돌아간 뒤 에밀리는 거실에서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진우 씨와의 관계도 끝일 테니까요. 며칠 뒤 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아버지가 생각하는 낡고 오래된 곳이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진우 씨가 보여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을 구하던 그 진심, 봉사하던 마음, 예의 바른 태도. 그런 사람이 자란 나라가 나쁜 곳일 리 없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에밀리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앉아. 응. 좀 긴장돼서.
에밀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겁먹지 마. 한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야. 내가 보증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인터넷에서 외국인들 반응을 봤어. 다들 한국 가면 충격받는데. 너무 발전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에밀리는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밤에 여자 혼자 택시 타도 안전하고 지갑을 잃어버려도 다시 돌아온대. 지하철은 깨끗하고 밥도 맛있고. 그래도 아버지가 실망하시면 실망은 무슨 오히려 충격받으실 걸. 런던보다 훨씬 미래적이니까. 그때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안 자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제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소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도 결국은 진실을 인정하는 분이란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편견이 너무 심해서 결국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믿게 될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나라도 분명 멋진 곳일 거야. 어머니도 진우 씨를 좋게 보세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단다. 저 청년은 진심이야. 거짓이 없는 사람이지.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행동하는 사람을 존중한단다. 진우 씨가 2번이나 생명을 구한 것, 그리고 오늘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말한 것. 그게 마음을 움직인 게지.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24시간 뒤면 우리는 서울에 있겠지. 진우 씨의 나라,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에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아버지의 편견이 아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 이 여행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Welcome to Korea 로봇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진짜 로봇이었습니다. 하얀색 휴머노이드 로봇이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입국 심사장은 저쪽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에밀리가 소리쳤습니다. 대박 로봇이야, 진짜 로봇. 아버지는 말없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유리벽, LED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 영상,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는데 줄이 놀랍도록 빨리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해 주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진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경 안면 인식 게이트가 있습니다. 카메라만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반신반의하며 게이트를 통과하자 순식간에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아버지가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항이니까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 짐은 이미 나와 있었고 직원들이 가지런히 정렬해 놓고 있었습니다. 정말 친절하군. 공항 철도를 타러 이동하는 길 무빙워크 위에 서자 깨끗하고 미래적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와, 와이파이가 터져 무료야.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속도도 엄청 빨라. 런던 지하철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인데도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심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세상에, 어머니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솟아있는 초고층 빌딩 숲, 복잡하게 얽힌 고속도로 한강이 어우러진 거대한 메트로폴리스, 런던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런던보다 훨씬 거대하군.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도시가 이제는 런던을 능가하는 거대 도시가 되었다는 충격.
인구는 일 400만 명입니다.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수도권까지 합치면 4억만 명이 넘죠. 세계 최대의 도시권입니다. 4억만 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네, 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 자체가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고 쇼핑몰이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레스토랑, 그리고 아름다운 붉은 벽돌의 역사. 이게 여기라고 에밀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 도시는 밤에도 이렇게 밝은 건가?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니까요. 운전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새벽에도 편의점은 열려 있고 치안도 세계 최고라고들 하죠. 세계 최고로 안전하다고 아버지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여성분이 밤늦게 혼자 걸어 다녀도 괜찮을 정도니까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체크인은 태블릿으로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AI가 손님의 동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40층 스위트룸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압권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군. 편견의 성벽에 첫 번째 큰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앞에 서자 웅장한 궁궐과 건축물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소중히 보존하고 복원하면서 지켜내고 있죠. 훌륭하군.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걷자 활기가 넘쳤습니다. 관광객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와, 저 한옥 너무 예쁘다. 에밀리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한옥 내부에 들어서자 그 고즈넉함에 놀랐습니다. 은은한 나무 향기, 고요한 공기, 나무만으로 이런 건축을 만들다니.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끼워 맞추는 기술이죠. 지진에도 강하고요. 북촌을 나와 한복 대여점으로 갔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들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한복 입자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일 거야. 어머니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한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늘색 저고리에 분홍 치마, 에밀리는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도 한복을 권하자 뜻밖의 승낙했습니다. 남색 도포를 입은 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잘 어울렸습니다. 리처드 경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진우 씨가 감탄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지붕이 늘어선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오래된 집에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낡은 집에 정말 사람이 살고 있나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내부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했지만 외관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죠.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녹차와 한과입니다. 드셔보세요. 진우 씨가 권했습니다. 쌉쌀한 녹차와 달콤한 한과의 조화가 절묘했습니다. 신기하네.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말로 주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나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찻집 주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의 영향도 크지요. 저녁은 오래된 맛집에서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달콤한 불고기. 이게 진짜 불고기 맛이군.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그 후 우리는 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도자기 민화 한글 창제의 역사, 한국의 섬세한 예술과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청자를 보세요.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수백 년 전의 것인데 이렇게 색이 곱고 아름다울 수가.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역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줄 몰랐다. 그저 편리하기만 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진우 씨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조금 마음을 여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서울의 현재를 보러 갔습니다. 첫 목적지는 롯데 월드타워였습니다. 555m입니다.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죠. 런던의 더 샤드보다 훨씬 높네.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순식간에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숨이 례칠 정도로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 한강과 산이 어우러진 거대한 파노라마, 저쪽이 북한산입니다. 진우 씨가 멀리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울은 대자연과 도시가 가까이 있죠. 유리 바닥 위를 걷는 스카이 브리지에서는 아버지도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이거 안전한 건가? 강화 유리입니다. 코끼리가 올라가도 괜찮아요.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남대로의 인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걸을 수 있다니 아버지가 관찰하듯 말했습니다. 질서가 있군. 한국 사람들의 질서의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 후 한국의 최신 전자제품 쇼룸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 제품이라고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카메라 게임기, 로봇 기술. 한국은 기술 강국이니까요.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최신 카메라를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니 놀랍군. 저녁 식사 후 진우 씨는 우리를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에 데려갔습니다. 밤 10시인데도 카페는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요.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요. 미국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좋고 치안도 좋고 음식도 최고잖아요. 프랑스인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케이팝 드라마 패션 전부 다 쿨해요. 밤 11시가 넘어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편의점, 레스토랑, 노래방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구나.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건가? 그때 젊은 여성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진우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성 혼자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하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에너지는 놀라울 정도다. 런던보다 훨씬 역동적이야. 그날 밤 에밀리가 제 방으로 와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아빠가 완전히 놀란 것 같아.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편견의 성벽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진우 씨 부모님 댁에 초대받은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가실까 저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들의 실제 생활을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법이지. 진우 씨의 부모님은 도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우 씨 어머니가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에 놀랐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경치가 정말 멋지네요.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식탁에는 아름다운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신설로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이걸 전부 직접 만드셨다고요.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한국의 정징입니다. 진우 씨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귀한 손님께는 마음을 다해 준비하죠. 식사를 하며 진우 씨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영국에서 유학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저희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는 한국도 저희만의 강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강점 말입니까? 섬세함과 조화입니다. 의료든 기술이든 한국인들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씁니다. 진우 씨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주시며 말했습니다. 소피 양이 참 좋은 사람이라 마음이 놓여요. 우리 아들은 복이 많네요. 아니에요. 제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국적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지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감동한 듯 했습니다. 식사 후 진우 씨 아버지가 서재를 보여주었습니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의학 서적이 많군요. 아버지가 흥미롭게 봤습니다. 절반은 영어 원서입니다. 진우 씨 아버지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 책 아시죠? 옥스퍼드 의학서입니다. 오, 이 책을 아버지가 반가워했습니다. 나도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인데. 두 분은 의학 이야기로 금세 친해졌습니다. 전공은 달라도 의료인으로서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진우 씨 어머니가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보자기의 싸남과 세트였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한국에 오신 기념으로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감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들이군. 편견 없이 우리를 받아주었어. 그날은 한국의 정을 느낀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진우 씨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강 유람선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 남산타워의 따뜻한 불빛, 롯데월드타워의 화려함, 믿을 수가 없군.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나라라니. 배 위에서는 라이브 연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네요. 어머니가 감상에 젖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피, 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제 고향에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하자 배 안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여러 나라의 말로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진우 씨가 반지를 끼워주는데 손이 떨려서 한참이 걸렸습니다. 떨려서 미안해요. 진우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도 떨려요. 제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어떨지. 아버지는 진우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라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버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었다.
이 나라는 정말 훌륭한 곳이야.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품격이란 건 혈통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였어. 자네처럼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처럼. 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소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에밀리는 이미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인스타 대박감이야. 한강 프로포즈라니. 배가 다시 선착장에 도착할 무렵 불꽃이 터져 올랐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 이것도 준비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정말 우연이에요. 진우 씨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축제 날인가 보네요. 운명이군.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도 축복해주고 있는 게야.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의 축복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우 씨 가족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직접 보게 되어서도 이제 편견은 버리신 거죠. 에밀리가 직객에 물었습니다. 완전히 버렸다. 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다. 이제야 알겠구나. 런던으로 돌아오고 일주일 뒤 에밀리가 올린 SNS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언니 한국인 의사랑 약혼했어요. 한강 프로포즈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 좋아요 50만 개,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부러워요. 한국 남자 최고. 나도 한국 가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피 씨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영국 귀족과 한국인 의사의 사랑이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잖아요.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가 지하철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났죠. 한국은 어땠나요? 편견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전하고 발전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했어요. 아버지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직접 가보니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사위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방송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나도 한국 가야겠어. 주한 대사관에 비자 신청했어. 한국 드라마는 판타지가 아니었어.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소피나도 한국 회사에 지원했어. 삼성 런던 지사에. 변화는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런던의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늘어났고 한국 기업 취업 설명회는 만석이었습니다. 진우 씨 병원에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한국 의료 연수는 어떻게 가나요? 서울의 대학병원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영국 보건부 한국 의료 시스템 벤치마킹 추진. 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영국이 한국에게 배울 시대가 왔군. 그 무렵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유치 확대, 외국인 정착 지원 강화. 한국 애니메이션 행사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한식당은 예약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축하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가교가 되어주세요. 당신들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다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국과 한국을 잇는. 그리고 1년 뒤 저는 진우 씨의 아내가 되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타워입니다. 지금은 벚꽃이 만개한 봄입니다. 소피, 아침 먹어요. 진우 씨가 주방에서 부릅니다. 식탁에는 토스트와 커피 그리고 맛있는 한국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TV를 켜니 BBC 뉴스가 나옵니다. 한국 비자 신청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 인천 김포공항 입국자 수 폭증. 앵커가 말을 잇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기술, 문화 모든 면에서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한국의 공항이 비칩니다.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옵니다. 한국에서 창업하려고 왔습니다. 미국인 청년이 말합니다. 한국의 뷰티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프랑스인 여성이 환하게 웃습니다.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합격했습니다. 인도인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옥스퍼드 동창 제임스는 한국의 IT 기업에 취직했고 소르본 출신 마리는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일합니다. 서울이 세계의 중심이 됐어. 제임스가 말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워. 에밀리도 작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언니나 한국어 능력 시험 N이 땄어. 에밀리가 자랑합니다. 이제 거의 한국 사람이네. 당연하지. 내년엔 한국 회사에 취직할 거니까. 부모님도 자주 한국을 찾으십니다. 아버지는 이제 막걸리를 즐겨 드십니다. 이 술은 참맛이 깊어. 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합니다. 이제 완전히 한국 장인어른 다 되셨네요. 진우 씨 아버지가 웃습니다. 저는 지금 국제의료협력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의료진의 연수를 담당합니다. 오늘도 영국에서 30명이 연수를 왔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로봇 수술 기술이 경이롭습니다. 응급구조 연계가 정말 효율적이네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는 한국이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 저녁에는 진우 씨와 한강변을 걷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후회 안에 진우 씨가 묻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대답합니다. 여기가 내 집인 걸 정말입니다. 서울은 이제 저의 고향입니다. 친절한 이웃들, 편리한 시스템, 안전한 도시, 맛있는 음식. 무엇보다 이곳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거리에는 오늘도 꿈을 안고 온 외국인들로 가득합니다. 카페에서는 각국의 언어가 들리고 대학가에서는 다양한 피부색의 학생들이 어울립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됐네. 진우 씨가 감탄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향하고 있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대국이 된 나라, 높은 교육 수준과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나라. 이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 도시의 에너지가 전 세계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진우 씨를 만나 이 멋진 나라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압니다. 미래의 중심 기회의 땅, 꿈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사랑의 한국, 제가 속삭입니다. 이제 이곳이 나의 나라니까요. 지금까지 영국 귀족의 딸 소피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영국의 명문가가 한국을 직접 체험하고 180도 바뀌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몰려드는 현실을 보셨습니다. 선조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선망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 기적의 나라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모습을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